예, 일단 웨비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예, 오늘은 일단은 발표를 잘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타이틀은 아까 소개받은 대로 bone marrow derived epithelial cell and hair follicle stem cells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chronic cutaneous neoplasm입니다. 어, 일단은 오늘 발표는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직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튜머 디벨롭먼트에 관여를 하는지, 두 번째 파트에서는 줄기세포가 아닌 조직 외부에서 온 줄기세포들이 어떻게 튜머 디벨롭먼트에 관여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캔서 리서치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캔서의 기원인가 하는 질문은 되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따라서 캔서 기원을 알게 되면은 캔서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약 200년 전에 로돌프 비코랑 르카미에 그리고 콘하임이 캔서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배아 조직과 캔서 조직에 어떤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좀 더 요즘에는 존 딕이란 분이 캔서는 서열에 따라서 조직되어 있고 이 조직은 캔서 스템셀로 인해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들을 바탕으로 해서 했을 때 저의 퀘스천 같은 경우는 캔서 셀이 과연 어덜트 스템셀에서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스템셀과 캔서 스템셀 같은 경우는 각각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셀프 리뉴얼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캔서 스템셀 같은 경우는 디퍼런시에이션 같은 경우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 스테이지 칼시노제네시스 모델에 의하면은 이런 노멀 셀들이 말리그넌트 셀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멀티플 제네틱 히트가 있어야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세포들은 몸 안에서 대부분의 세포들이 몸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있지 못하는데, 따라서 오래 살 수 있는 세포들, 티슈에 있는 스템셀들이 아마도 캔서를 유발하는 세포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퀘스천 같은 경우는 이런 오래 살 수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멀티플 제네틱 히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캔서셀로 바뀔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첫 번째 파트에서는 엔더지너스한 소스를 얘기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엑소지너스한 소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간략한 백그라운드처럼 예전에 했던 스터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더지너스 소스에 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의 질문은 아마도 K15 포지티브인 헤어 폴리클 버지 스템셀들이 스킨 튜머 발달에 관여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멀티 스테이지 칼시노제네시스 모델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스킨은 저희 몸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인데요. 대부분 케미컬이나 화학적, 물리학적,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데미지에서 저희 몸을 지켜줄 수 있고요. 스킨 같은 경우는 에피더미스랑 더미스로 나눠지는데요. 에피더미스는 다시 한번 인터폴리큘러 에피더미스랑 헤어 폴리클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킨 조직에서 각각 4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스템셀 마커들이 있는데요.
인터폴리큘러 에피더미스 같은 경우 베이설 레이어나 아니면은 아우로르 쉿 같은 경우는 K14 포지티브고요. 어퍼 이츠머스 파트는 LGR5, 그리고 헤어 폴리클 로어 파트에서는 LGR6, LGR5가 이제 마커로 돼 있고요. 헤어 폴리클 버지 같은 경우는 CD34, K15이 마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어 폴리클 버지 스템셀 같은 경우는 대부분에 있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헤어 샤프트로 밑쪽으로 내려가서 헤어 폴리클 디벨롭먼트에 관여를 대부분 하고요. 하지만 그 데미지를 받았을 때 세비셔스 글랜드나 인터폴리큘러 에피더미스로 올라가서 이런 그 운드 힐링 하는데 컨트리뷰션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터폴리큘러 에피더미스 같은 경우는 베이설 레이어에 K14 그 스템셀들이 있고요. 이 스템셀들이 이제 분화해가지고 밖으로 움직이면서 분화하게 되고, 이 죽은 세포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욕하면서 나올 수 있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빨리 지나가면은 일단은 그 전에 했던 저희 그룹에서 했던 스터디나 다른 그룹에서 했던 스터디들이 대부분 롱리브드 그 셀들 같은 경우 헤어 폴리클 벌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헤어 폴리클 벌지에 있는 셀들이 캔서를 유발할 수 있고 대부분 이제 칼시노지네시스의 타겟이 된다는 것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여줬고요. 좀 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CD34 낙가운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멀티스테이지 칼시노제스 모델을 이용했을 때 튜머가 안 생긴다는 것도 보고를 했습니다. 조지 카첼라라고 그 유펜에 있는 그 교수님이 K14이 헤어벌지 스템셀의 마커라는 걸 알아냈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트랜스제닉 같은 경우는 인듀스블 크리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K15 프로모터와 이제 크리 PR 컨스트럭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고요. RU486를 이게 아티피셜 그 프로제스테론인데요. 프로제스테론을 이걸 쳤을 경우 이제 네오진이 이제 플럭스 아웃 되면서 리포터진이 이제 턴 온 되게 됩니다.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락지를 썼고요. 베라게 스테이닝 다음에 이제 이런 파란색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RU486를 한번 이렇게 쳤을 때는 이런 그 리니지 트레이스를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이니시에이션 된 세포들은 계속 여기서 나온 그 딸 세포들도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세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대부분 이제 틸로진이라고 이제 레스트 페이즈에 있는 그 헤어 폴리클에서 이런 버지 에어리어가 스테이닝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에너진 같은 경우 이제 헤어 폴리클이 이제 그로스하는 페이스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헤어 폴리클 아랫부분에 이렇게 대부분 그 스테이닝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데미지를 받았을 때의 경우인데 인터폴리큘러 에피더미스나 세비셔스 글랜드도 이제 스테이닝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조지 카첼라 그룹에서 이제 운드 힐링에 이 얘네들이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인시전을 낸 다음에 이제 봤는데 대부분 이런 헤어 폴리클 버지 스템셀에서 드라이브된 이 프로제니들은 약 25% 정도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50일 뒤에는 이 세포들이 여기서 헤어 폴리클 버지에서 온 세포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간단하게 멀티 스테이지 칼시노제네시스 모델을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DMBA를 일단은 치면은 이거는 칼시노진이고요. 칼시노진을 치게 되면은 DNA에 에덕트를 포메이션 하면서 이제 뮤테이션을 유도하게 되고요. 이렇게 유도된 다음에 이제 TPA, 포버 아세테이트를 치게 되면은 이게 프로모션이 됩니다. 그런 프로모션이 되면은 비나인한 파필로마가 생기고 에디셔널한 그런 제네틱 히트 같은 경우 이제 P53 루즈 같은 게 일어나면은 이제
그 스퀘모스 셀 카시노마로 좀 더 프로그레션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마우스 시스템에서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DNBA 하나만 치거나 아니면 TPA 하나만 쳤을 때는 캔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 마우스를 이용했는데요. 이제 멀티스테이트 카시노제네시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마우스, 트랜스닝 마우스에 DNBA를 치고 IO4LE6로 이제 리포터진을 턴온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마우스에다가 이제 계속 TPA를 쳐줬습니다. TPA를 계속 친 다음에 이제 어떤 튜머가 나오는지 이제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패널 A 같은 경우는 4weeks 다음에 이제 말리그넌트 포사이들이 이렇게 발달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칠수록 이제 이런 파필로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블루 파트들은 그 헤어 폴리클에서 온 세포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패널 D랑 E 같은 경우는 칼시노마 이전 단계인 케라토캔토마 단계인데 D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그 헤어 폴리클 벌지에서 온 세포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E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런 세포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블루 에어리어를 이제 매저를 했는데요. 이 매저를 한 결과 약 32% 그러니까 실험군에서는 약 33% 정도 블루 에어리어를 찾을 수 있었고요. 비이클에서는 약 5% 정도 그런 리키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딜링 실험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이런 블루 에어리어들이 되게 오랫동안 그 유지되는 거를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로 유지되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은 K15 포지티브인 그 헤어 폴리클 스템셀이 계속적으로 그 튜머 그 파필로마 발달과 이니시에이션 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런 아까 그 샘플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non 블루 셀들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로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incomplete recombination. 그러니까 이런 inducible 크리 시스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리컴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그 인비보 시스템에서 50% 이상 거의 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incomplete recommbination이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 있는 non 블루 셀들은 블루 셀들은 헤어 폴리클에서 왔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런 non 블루 셀들도 리컴비네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부분이 헤어 폴리클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슈 프로세싱 하면서 이제 이런 스테이닝이 와시아웃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바이올로지컬한 프로블럼인데요. 그건 아마도 non 블루 셀들은 다른 스템셀, 그 헤어 폴리클 버즈 스템셀이 아닌 다른 스템셀에서 왔을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LGR5나 LGR6나 LGR5 셀들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파서빌리티는 스템셀, 그러니까 다른 조직에서 온 스템셀이 아마도 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다음 연구는 그러니까 그 본메로에서 아마도 이런 세포들이 왔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본메로 같은 경우는 본메로의 스템셀은 그 헤마로포이릭 스템셀과 멘센카마 스템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그 멘센카마 스템셀 같은 경우도 여러 리니지의 그 세포들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연구들에서 이런 그 본메로 셀의 플라스틱시티를 보여준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스킨에 펀치 바이옵시를 낸 뒤에 GFP 포지티브인 본메로 셀을 이제 넣어줬습니다. 넣어줬을 때 이 운딜링이 된 뒤에 이 본메로 셀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본 연구인데요. GFP 포지티브인 그 헤어 폴리클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세베이어스 글랜드랑 인터폴리큘러 에피더미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연구는 젠더 미스매치드 알로제닉 본메로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했는데요. 일단은 여기 이 경우는 순놈, 메일의 도너에서 본메로 도너를, 피메일 리시피언트로 넣은 다음에 스킨에다가 계속 운드를 내가지고 아주 어큐트한 운드를 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치료가 스킨이 힐링이 되고 나서 이제 여기에 어떤 세포들이 있나 확인했을 때 도너에서 온 Y 크로모솜이랑 사이토케라틴 그리고 이제 Ki67은 폴리퍼레이션 할 수 있는 마커. 따라서 여기 있는 베이설 레이어에 있는 이 세포가 이제 계속 폴리퍼레이션 할 수 있는 세포가 도너에서 왔다. 본메로 도너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스터디는 저랑 이제 콜라보레이터한 그룹인데요. 이 그룹에서는 아까도 똑같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락지 도너 마우스를 썼는데요. 락지 도너 마우스에서 그 본메로를 콜렉트한 다음에 이제 리시피언트에 넣고 여기 넣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H 파일로리 gastric cancer 모델을 이용해서 gastric cancer를 유도한 결과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본메로 여기 이제 더블 포지티브인 요 파퓰레이션이 gastric cancer 글랜드 발달하는 데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클리니컬한 리포트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젠더 미스매치드 알로제닉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한 환자들 같은 경우, 환자들에서 이제 솔리드 오간 캔서가 생긴 경우인데요. 패널 A랑 B 같은 경우는 피메일 도너에서 메일 리시피언트입니다. 그리고 A 같은 경우 라린지아 스퀘머스 셀 카시노마고 B 같은 경우 펄머너리 아데노카시노마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메일인 리시피언트에서 더블 X인 피메일 도너에서 온 셀들을 볼 수 있었고요. 아래쪽 C, D 같은 경우는 메일 도너에서 피메일 리시피언트로 간 경우인데요. C는 오랄 스퀘머스 셀 카시노마, D는 스킨 카시노마인데 여기서 보면은 Y 크로모솜 포지티브인 셀들을 피메일 리시피언트에서 발생한 솔리드 캔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연구가 있었고 저의 하이포테시스 같은 경우는 이런 크로니컬한 인플레메이션, 그러니까 어큐시 아닌 크로니컬한 인플레메이션, 스킨 인플레메이션이 본메로 드라이브 된 셀들을 리크루트먼트 할 수 있고 요 본메로 드라이브 셀들이 이런 인주리 사이트에서 에피텔리움을 다시 재생할 수 있고 이런 재생된 에피텔리움에서 본메로 드라이브 된 에피텔리움에서 아마도 스킨 튜머가 발달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을 바탕으로 세 가지 메인 실험이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비트로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인비보, 이거는 이제 리크루트먼트랑 본메로 셀 리크루트먼트랑 디퍼런시에이션을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본메로 셀에서 이니시에이션 하는 거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비트로 파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코컬처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케라티노사이트를 이제 피메일 마우스 도설 스킨에서 프라이머리 셀들을 하베스트 해가지고 트랜스웰에 있는 인서트에 일단은 키웠습니다. 그리고 본메로 셀 같은 경우는 메일 도너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키우다가 약 일주일 뒤에 같이 이제 코컬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맨센커스트 미디어, 맨센카마 스템셀을 키우는 미디어 상에서 이제 했고요. 같이 코컬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약 일주일의 코컬처 뒤에 과연 이 본메로셀에서 사이토케라틴이 익스프레션 되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본메로셀
셀들, 그 플라스틱 어드헤런트 셀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맨센카마 스템셀 마커를 익스프레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컬처 결과 약 모든 셀은 아니고 약간의 그 파퓰레이션에서 이렇게 펜케라틴, 케라틴을 이렇게 익스프레션 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카운팅도 했습니다. 카운팅한 결과 꽤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서브셋 파퓰레이션에서 이렇게 익스프레션 하는 걸 관찰했고요. 저희 실험실에서 그 많이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BMP인데요. 특히 BMP5인데요. BMP 같은 경우는 스킨 디벨롭먼트 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전 스터디 같은 경우는 BMP4를 처리했을 때 이런 본메로 셀에서 K14이 익스프레션 되는 거를 리포트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BMP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듯이 그 스킨에서 스트롱하게 익스프레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MP5가 이런 스템셀 넘버나 이제 콜로니 사이즈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전 연구에서 보여졌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BMP5를 직접 쳐줬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커처한 다음에 BMP5를 계속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 10일 뒤에 케라틴이 익스프레션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보시듯이 펜케라틴 스테인이 되는 셀들도 있었고 여기 K14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프레싱한 셀들을 이제 카운팅한 걸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K14 RNA 익스프레션을 본 결과 이제 트리트먼트한 그룹이랑 이제 코컬처한 그룹에서 K14이 익스프레션 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인비보 익스퍼리먼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비보 익스퍼리먼트는 일단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female recipient를 이용했고 female recipient에다가 DMBA를 쳐서 이제 이니시에이션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리탈 이레디에이션을 한 다음에 GFP 리포터 마우스에서 메일 GFP 리포터 마우스에서 본메로 셀을 콜렉트한 다음에 이제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약 5주간의 리컨스티튜션 기간을 둔 다음에 TPA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TPA 처리를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샘플을 콜렉션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퍼플라스틱 스킨이고 두 번째 튜머 그리고 세 번째는 얼서 어소시에이트 디스플레이시아를 이제 디스플레이시아 샘플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리크루트먼트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하이퍼플라스틱 스킨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리미어리 데이터인데요. 각각 비이클 컨트롤이랑 이제 TPA 트리티드한 그룹이 있는데요. 4week 되게 그 짧게 트리트한 거랑 그 9week 되게 오랫동안 트리트먼트한 그 마우스에서 이제 케라티노사이트 프라이머리 케라티노사이트 하베스트 한 결과인데요. 오랫동안 그 트리트먼트한 곳에서 그 GFP 포지티브 셀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을 관찰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듯이 TPA를 처리하기 전 여기는 이제 TPA를 트리트먼트 하지 않은 그룹, 아세톤만 한 그룹, 비이클 그룹, TPA 그룹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고요.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에피더미스 안에 있는 그 본메로 드라이브드 셀만 이제 관찰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제 오랫동안 그 TPA를 처리한 그룹에서 그 GFP 포지티브한 셀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케라틴과 이제 본메로 포지티브인 셀들, 이제 더블 포지티브인 셀들을 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GFP 포지티브인 도너를 썼지만은 대부분 그 크리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GFP 어로플로레센스도 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는 항상 GFP를 보여줄 때 항상 그
레드 칼라를 썼습니다. 레드 칼라 안티바디를 썼고요. 항상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이제 스테이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베이설 레이어에서 보면 더블 포지티브인 파퓰레 그 콜로니들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 보면 그 베이설 위에 있는 수프라 베이설 레이어,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헤어 폴리클에서도 그 이런 더블 포지티브 셀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랫동안 이제 TPA를 트리트한 그룹에서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더블 포지티브 셀들이 관찰됐습니다. 다른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요. 이제는 튜머 샘플로 옮겨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를 이용해서 스테이닝을 했고요. 이 패널 같은 경우는 파필로마, 여기는 파필로마랑 그 하이퍼플라스틱 에피더미스 사이에 있는 정션 에어리아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샘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확인한 결과 그 에피더미스에 있는 그 본메러 드라이브 셀들 같은 경우는 약 38% 정도, 그러니까 샘플의 약 38% 정도가 이제 이런 클러스터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에어리어를 매저를 했는데요. 약 25%의 그 에어리어가 본메로 드라이브드 셀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45개의 튜머 샘플을 랜덤하게 이제 셀렉트한 다음에 21마리 마우스에서 이제 했고요. 그리고 그 여섯 번의 그 디퍼런트한 그 BMT 그룹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포들이 이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에서는 이제 싱글 마커만 볼 수 있으니까 이제 IF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뮤노플루오레센스 통해 가지고 이제 케라틴 포지티브인 본메로 셀들을 관찰했는데요. 여기서 보여드리듯이 여기 베이설 레이어에 있는 세포들이 대부분 본메로에서 드라이브 됐고요. 얘네들을 찾을 수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투포톤 그 컴포컨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해서 확인한 결과 이런 본메로 드라이브 셀들이 베이설 파트 튜머의 베이설 파트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서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디스플라스틱한 얼서의 그 H&E 스테인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non 디스플라스틱한 그 하이퍼플라스틱한 스킨의 H&E 스테인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봤을 때 튜머 샘플보다 훨씬 더 많은 본메로 드라이브 셀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 53%의 샘플에서 그 본메로 드라이브 셀의 이제 클러스터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본메로 드라이브 된 그 디스플라스틱 에피델리움을 매저한 결과는 약 35%였습니다. 이 경우는 샘플은 14마리에서 왔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5번의 다른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그룹입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에피텔리움 에어리어가 본메로에서 왔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여기서 인터널 한 그 스테이닝처럼 여기는 디스플라스틱한 거고 여기는 하이퍼플라스틱한 에어리어인데요. 여기 디스플라스틱한 곳에 스테이닝이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스테이닝 컨트롤로 하이퍼플라스틱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이 이제 더블 포지티브인 거를 그러니까 케라틴 익스프레션 되는 걸 확인하려고 이제 그 IF를 했는데요. IF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베이설 파트에 이제 디스플라스틱한 파트에 엄청나게 많은 본메로 드라이브 그 에피텔리얼 셀들을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로얼 마그니피케이션입니다.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그 본메로 드라이브 셀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다시 컴포컨 마이크로스코프를 봤을 때 여기는 이제 펜케라틴 안티바디를 쓴 거고 이거는 K14 안티바디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요 샘플에서 이제 non 디스플라스틱한 곳을 봤을 때 하이퍼플라스틱한 곳을 봤을 때 보면은 여기
여기서 보듯이 본메로 셀들이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얼서의 가까이 있는 조직에 있는 헤어 폴리클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헤어 폴리클에 이 본메로에서 온 세포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리뷰어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스테이닝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그널을 직접 컨펌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프로즌 섹션을 이용해 가지고 헤어 폴리클에 리크루트된 본메로 셀들을 곧장 봤습니다. GFP를 곧장 본 사진이고요. 헤어 폴리클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Yfish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본메로에서 도너에서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K14 스테이닝과 이제 Yfish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듯이 베이스 아파트에서 많은 양의 Y 크로모좀 포지티브인 셀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메로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셀이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본메로 셀에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은 본메로 셀이 다른 세포랑 융합을 퓨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게 되게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분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리버 같은 경우는 셀 퓨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XY 피쉬를 통해서 과연 이 셀들이 퓨전을 통해서 왔는지 아닌지를 연구했는데요. 그래가지고 XY 피쉬를 한 다음에 이런 Y 크로모좀 포지티브, X 크로모좀 포지티브인 셀들을 하나하나 셌습니다. 이렇게 약 2,000개의 셀들을 센 다음에 이걸 이제 바이오 인포메티션에게 이제 결과를 준 다음에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한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봤을 때 얘네들은 셀 퓨전이 일어날 수 없다. 셀 퓨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메로 셀이 직접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 돼가 전환 분화해 가지고 생긴 거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세포들이 프롤리퍼레이션을 하느냐, 과연 다른 캔서셀처럼 프롤리퍼레이션을 하느냐라는 게 이제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이제 요 세 샘플의 시리얼 섹션들을 각각 다른 마커를 스테이닝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보여드릴 거는 KR67 이제 프롤리퍼레이션 하는 셀들의 마커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 튜머에서는 이 베이스 파트에서 KR67이 익스프레션 되는 걸 봤고요. 여기는 이제 튜머지만은 이게 활발하게 이제 프롤리퍼레이션 안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요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시그널이 없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헤어 폴리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튜머에서 이제 튜머가 아닌 이제 노멀 파트인데 헤어 폴리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액티브하게 몇몇 세포들이 이렇게 KR67 포지티브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베타 카테닌 스테이닝을 했는데요. 베타 카테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그러니까 스킨에서 이제 두 가지 스테이닝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사이토플라즈믹 스테이닝과 이렇게 멤브레인 스테이닝을 볼 수 있는데요. 사이토플라즈믹 스테이닝은 이제 폴리퍼레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요. 이런 멤브레인 스테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퍼레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튜머 각각 다른 파트에서 이런 스테이닝으로 폴리퍼레이션 되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얼서 같은 경우는 이제 BRDU 포지티브인 셀들, BRDU 인코퍼레이션이 되는 활발하게 이제 폴리퍼레이션 하는 셀들을 이제 베이설 파트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Ki67 스테이닝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베이설 파트에서 볼 수 있었고, 특이점은 여기서 보면은 그 넥이라는 리전,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요 파트에서는 되게 작은 셀들이 Ki67 포지티브인 다른 작은 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리그넌트한 이런 파트가 이렇게 다운 그로스 하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세포를 이제 제공해주는 셀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타카테닌 스테이닝을 다시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하이퍼플라스틱 파트고 여기는 이제 디스플라스틱한 파트인데 보면은 여기 본메로에서 온 세포들이 더블 포지티브인 그 사이토플라즈믹 스테이닝을 한 본메로 드라이버 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세포들이 본메로 드라이브 셀들이 활발하게 폴리프레이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 세포들이 어떻게 리크루트 되나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메카니스틱하게 어떻게 리크루트 되나. 따라서 이제 저희는 두 가지 팩터를 이용했는데요. 하나는 SDF1, SDF1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시크루션 되는 키모카인이고요. 그리고 HMGB1 이거는 케라티노사이트에서 나오는 그 알라민 프로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터를 이용해서 인베이전 어세이를 했는데요. 인베이전 어세이 베이트로 이제 이 HMGB1, SDF1 그리고 다른 컨트롤을 이용했는데요. 여기서 보여줬듯이 HMGB1과 이제 케라티노사이트가 베이트로 사용된 그룹에서 이렇게 그 본메로 셀이 마이그레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컨펌하기 위해서 HMGB1 안티바디를 넣었을 때를 보면은 이제 HMGB1 안티바디를 넣었을 때 이 셀 마이그레이션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다음 질문이 아마도 이 세포들이 어떻게 빨리 그 세포들이 그 본메로 셀과 같이 본메로 셀과 이제 헤어 폴리클 스템 셀들이 같이 어떻게 컨트리뷰션 하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똑같은 멀티 스테이지 카시노제네시스 모델을 저희 이제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제 하이퍼플라스틱 에피더미스를 봤을 때 이렇게 헤어 폴리클에서 온 헤어 폴리클 버지 스템 셀들이 이렇게 하이퍼플라스틱 에피더미스 디벨롭먼트 하는데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파필로마 디벨롭먼트 하는데 각각 두 가지 그 셀 파퓰레이션에서 온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서를 봤을 때 이 경우는 요 네모난 박스 안에 있는 곳에 이제 시리얼 섹션을 했는데 각각 이 샘플들을 봤을 때 이제 베라겔 포지티브 그리고 이제 K14 포지티브고 그리고 Ki67 포지티브인 셀들 그리고 이제 베라카틴인 포지티브인 셀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봤을 때 여기는 이제 Ki67 베라카틴인 포지티브인 셀들을 아까도 보여주신 이제 넥 리전에 위치한 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샘플을 봤을 때 이런 디스플라스티카 에피더미스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헤어 폴리클 스템셀들이 컨트리뷰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각각 6개의 헤어 폴리클에 있는 스템셀들이 위에 있는 그 디스플라스틱한 에피더미스 디벨롭먼트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GFP 포지티브, 그러니까 본메로에서 온 세포랑 이제 헤어 폴리클 벌지에서 온 세포들을 같이 관찰해 보고 싶었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그냥 베라길과 본메로 그 GFP 포지티브인 셀들을 본 건데요. 이거는 이제 물론 케라틴 스테인이 안 돼 있지만은 쉐입을 봤을 때
에피델리아 셀이고 이제 본메로 포지티브고 이 같이 이제 일단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스테이닝인데 이제 시리얼 섹션을 이용해서 봤습니다. 여기는 베라겔 포지티브인 셀이고 여기 같은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 헤어 폴리클의 이제 본메로 드라이브 셀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본메로 셀이 어떻게 이니시에이션에 이제 캔서를 이니시에이션 시킬 수 있나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풀기 위해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GFP 포지티브인 도너, 메일 도너에다가 이제 DMB에 아까 말한 그 칼시노진을 가바지를 통해서 이제 주입했습니다. 가바지를 통해서 통해서 이제 넣었고요. 약 일주일 뒤에 그 DMB에 익스포즈된 본메로 셀을 아이솔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솔레이션을 한 본메로를 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은 아무 트리트먼트, 이전에는 뭐 DMBA 트리트먼트 했는데 아무 트리트먼트도 안 한 그 나이브한 리시피언트를 리탈 이외리에이션 다음에 이제 요 본메로를 이제 이게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고 이제 TPA를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TPA만 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원래는 이 TPA를 여기만 쳤을 때는 아무 튜머가 안 자라는데 과연 이 실험군에서는 TPA를 줬을 때 튜머가 자라나 그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머가 몇 마리에서 자랐고요. 이제 이 튜머를 확인한 결과 본메로랑 이제 본메로 포지티브, GFP 포지티브고 이제 K14 포지티브, 더블 포지티브인 셀들이 튜머 디벨롭먼트에 확인하는 튜머를 디벨롭먼트 했다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 튜머를 가지고 이제 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이제 GFP 포지티브 그리고 앱캠 그 에피텔리아 셀 마커 더블 포지티브인 셀들이 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찾았는데요. 이제 튜머 A랑 B 같은 경우 이런 더블 포지티브 세포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크로닉 인플레이메이션이 있는 곳에서 이제 대부분 튜머가 자라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학설 같은 경우는 only 이런 헤어 폴리클 버즈에서 온 셀들이 컨트리뷰션 하는 거를 보여줬지만 이제 튜머 프로모션에 있어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저희가 추가된 모델은 HMGB1이 시크레션 되면 이제 본메로로 가고 본메로에서 이런 본메로 셀이 이 튜머 크로닉 인플레이메이션 있는 곳에 다시 가가지고 이런 튜머 프로모션에 관여한다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안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다시 튜머 이니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크로닉 인플레이메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HMGB1이 시크리션이 되면은 본메로로 옮겨가고 본메로에서 셀들이 여기로 와서 이제 튜머를 디벨롭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이니시에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컨클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K15 포지티브인 헤어 폴리클 버즈 스템 셀들이 그러니까 튜머 디벨롭먼트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이제 본메로 메센카마 스템셀이 메센카마 스템셀이 이제 다른 케라틴을 익스프레션 할 수 있는 셀로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셀 컨택이나 이제 퓨전 없이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본메로 셀이 이제 에피더미스로 리크루트먼트 해가지고 프로모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디스플라스틱 얼서 디벨롭먼트에도 관여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시노진 익스포즈된 본메로 셀들이 튜머를 발달하는데 이제 이니시에이션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제 에크놀러지먼트인데 제가 있던 레베카 모리스 그리고 저희랑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한 팀 웨인 그리고
캐럿 트램퍼스, 드릭 골드, 러커스에서 온 그룹이 같이 이 실험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